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2부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 3부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을 지키기만 한다면 폭식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와 그 주장이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1부 영상에서 나왔던 간헐적 단식의 본질을 이해해서 2부 영상에서 나왔던 실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식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혹시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간헐적 단식 재생 목록 링크 클릭하셔서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간헐적 단식 영상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이 시리즈를 만들기 이전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을 2개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지키고자 한다면 16시간의 단식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이걸로 인해서 비만을 비롯한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음식을 너무 자주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간헐적 단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 단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의 지표로 16시간을 제시를 하는 거지 16시간을 지키지 않고 15시간 59분 단식했다고 효과가 없고 16시간 되면 효과가 딱 생기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가지 시간 중에서 16시간을 지표로 제시한 이유는 같은 조건에서 16시간의 단식이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16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 16시간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면 16시간을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같은 조건에서라는 말은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평소에 활동량이 많지 않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A와 평소에 활동량이 매우 많고 힘을 쓰는 현장직에 종사하는 B가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에너지 소모량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단식 시간이 똑같이 16시간인가? 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하게도 에너지 소모량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A에게 가장 효과적인 단식 시간이 16시간이다 라고 하면 A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훨씬 더 많은 B는 더 빠르게 공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16시간보다 짧은 단식 시간을 가져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B에게 가장 효과적인 단식 시간이 16시간이다 라고 하면 B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훨씬 더 적은 A는 더 늦게 공복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16시간보다 길게 단식 시간을 가져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활 환경, 체지방량, 근육량이 다르고 활동량과 운동량이 다른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16시간의 단식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활동량과 운동량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공복 상태 진입이 빠르기 때문에 비정제 음식으로 충분한 식사를 하더라도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들보다 공복 상태 진입이 빠르니까 꼭 16시간의 단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고픔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단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저칼로리 다이어트처럼 돼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제 음식을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단식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체지방이 잘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란 이름은 하루에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의 24시간 단식을 하는 식사법에 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간헐적 단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의 식사법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 전 그 부분의 의견은 존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본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름 자체에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체지방 연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단식 시간을 가져야 다이어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식 시간이 짧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시간이 짧아서 다이어트 효과가 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건가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 영상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간헐적 단식 5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